자, 미생물 사냥꾼 홀드 크루프 거의 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를 해서 확률의 이 모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확열 환자의 옷이나 또 어떤 그런 도구들은 전염이 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아주 건강했다. 그 9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확열에 걸리지 않았다. 과학에는 얼마나 멋진 것인가 라는 리드의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의복이 확열을 옮긴다는 믿음의 풍선은 첫 인간 실험에서 찔려서 터져버렸습니다. 리드가 옳았다. 과학은 틀림없이 멋지다. 그러나 과학은 잔인하다. 미생물 사냥은 무자비할 수도 있다. 리드의 내면에 있는 실험가로서의 그 잔인한 악마가 계속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실험이 정말로 확실한가? 1번 집에 들어가서 잤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확열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쩌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드와 캐롤은 이미 어떤 상관이 병사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포크와 전해건에게 요구했지만 다시 전해건에게 확열 환자의 혈액을 주사했고, 포크는 확열로 죽은 환자들을 물었던 모기에게 물리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심한 고통과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충혈된 눈을 갖게 되었다. 그늘진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 없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리드는 중얼거렸다. 리드는 그 두 병사가 1번 집에서 20일 동안 무덥고 끈적끈적한 밤을 지내는 동안에 면역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음을 특별히 감사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제네건과 포크는 $300의 상금을 받았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이러한 시험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리드가 존경의 격려를 보낸 오하이오에서 온 민간인 사무원 모란의 경우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는 보상받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과학의 발전과 인류애 때문에 자원했던 그는 은빛 줄무늬 스테고미아 모기, 곤충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에게 물렸다. 그는 대6마리의 선택된 모기들에게 대6번 물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확열에 걸리지 않았고 무척 건강했다. 모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았다. 모란에게 이것을 하는 거다. 리드는 말했다. 그래서 불쾌한 1번 집 옆에 세워진 2번 집이 나서게 되었다. 그것은 안락한 집이었다. 문의 맞은편에 창문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었고 시원했다. 깨끗하고 멋진 간이 침대 위에 전기로 소독된 침구가 있었다. 결핵 환자의 요양소로 쓰면 아주 좋을 듯 철저하게 위생적인 집이었다. 그 집의 중간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방충망이 있었다. 아주 작은 모기도 통과할 수 없는 매우 세밀한 망이었다. 1900년 12월 21일 정오, 목욕을 마치고 잠옷만 입은 모라는 그 건강한 작은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5분 전에 리드와 캐롤은 라스 아니마스 병원의 확열에 걸린 환자들의 피를 여러 날 전에 빨아먹은 모기 15마리를 병에서 꺼내 풀어 놓았다. 피해 금질에 있는 모기들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목욕을 마치고 잠옷을 입은 모라는 오늘날 누가 그를 기억하는가? 그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서 간이 침대에 누웠다. 1분도 안 되어 그의 머리 위로 모기들이 윙윙거렸고 2분도 안 되어 모기에 물렸다. 그래서 깨끗한 집이라도 더러운 곳이라도 모기가 없으면 괜찮고,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 누울 좀 30분 동안 7군데를 물렸다. 모기를 때려잡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그라시가 고문했던 솔라씨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솔라씨가 예상했던 것은 가벼운 말라리아의 공격이었고 그를 구출해줄 키닌이라는 치료약도 있었다. 하지만 모라는 그는 그 시험을 위한 한 마리 돼지 같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먹이에게 물리기 위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 날에도 첫날 먹잇감을 찾지 못한 배고픈 모기를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 방 중망 건너편의 또 다른 방에서는 2명의 병사가 18시간 동안 안전하게 자고 있었다. 하지만 모라는 1900년 성탄 아침 훌륭한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는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두 눈은 충혈됐으며 밝은 빛을 쳐다볼 수 없었고 온몸이 엄청나게 피곤했다. 모기의 공격은 그를 죽음의 코앞까지 데려갔으나 다행히도 회복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드는 중얼거렸다. 여생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지냈다. 모라는 과학의 발전과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포크, 저녁은 쿡,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집안의 더러운 구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깨끗한 집도 모기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도 증명했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 리드는 그의 잔인한 질문에 답을 모두 얻었고 구식 산문조로 글을 썼다. 건물 안에서 황열에 감염되는 데 필요한 요소는 황열 환자를 물었던 모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했고 사실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리드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은 언젠가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20해 동안 기도해 왔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저기 24명의 나팔수가 묵은 해를 보내며 발맞춰 가고 있어. 그것은 러지어와 지구상에서 없어진 황열을 위한 나팔수들의 행진이었다. 그 음악가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거둔 성공 후 그 작은 위원회를 기다리던 운명을 축하하기 위해 나팔을 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바나로 몰려왔다. 리드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에 온 유시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엄숙한 토론을 하고 의혹을 말하고 논의를 했다. 파남에서 불후의 명성을 얻었던 윌리엄 크로퍼스 고거스는 아바나의 하수구와 시궁창과 물탱크로 들어가서 서태고미와 모기와 끔찍한 싸움을 벌였다. 90일이 지나자 아바나에서는 황열 환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시간 박사들과 엄숙하게 수염을 기른 의사들이 이것저것 물으러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15명의 의심이 쌓인 사람들이 실험실의 모기방에 들어갔다. 그들은 미주리 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실험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 결과는 평가되어야만 하고 고려해야만 할 등등. 그때 암컷 모기가 든 병의 거지로 된 덮개가 벗겨졌다. 불쌍한 사람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다.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문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몸을 부딪히며 방충망으로 갔다. 리드가 옳다는 그들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 병의 모기들은 오염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윌리엄 고거스와 유명한 쿠바의 황열 전문가였던 존 퀴테라스는 캠프 러지어에서 수행했던 실험들로 확신을 얻었다. 그들의 머리는 그 실험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훌륭한 계획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서둘렀다. 그 실험에서 환자들이 황열로 죽지 않고 회복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리드가 그들을 재빨리 침대에 눕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장난을 시작했다. 새로 도착한 면역이 없는 이주민들을 황열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황열이 공격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전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 서태고미아는 비밀 장소에 알을 낳지 않는 국지적인 모기였기 때문에 황열을 없애는 것은 아주 쉬웠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리드의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거스와 퀴트라스는 생각했다. 이주민들이 왔다. 물론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다. 이주민들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주민 7명과 용감한 미국인 간호사 1명이 독이 있는 스테고미아에게 물렸다. 그 8명 중에서 2명의 이주민과 용감한 미국인 간호사가 다시 확열에 걸릴 위험이 없고 세상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병원을 떠났다. 그들의 관은 장성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병원에서 나갔다. 리드는 얼마나 훌륭한 연구자였던가. 그리고 캠프 러지어에서 그가 했던 실험에는 얼마나 놀라운 행운이 따랐던가. 아바나는 공황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불평했다. 그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인데 그때 어떤 군인보다도 감정이 없었던 캐롤이 학문적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반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제 확률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떻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확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리드와 캐롤은 서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순전히 학문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만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예 혹은 아니야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리드와 캐롤은 예라고 대답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과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건 박해주의자로부터 시작한 그들은 이제 진리, 냉정한 진리를 추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 그들은 미지의 사실을 발견하는 데 따르는 영광의 마음이 훌려 있었다. 그들은 확률에 걸린 환자의 몸에는 세균이나 혹은 혈액형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미생물도 없다고 확신했다. 인간의 간과 모기를 관찰했지만 그런 세균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 가장 좋은 현미경 렌즈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작아서 정체불명의 독소로 사람을 죽일 때에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초미생물에 의해 확률이 생길지도 모른다. 확률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성질이 그럴지도 모른다. 레플러는 그런 작은 생명체가 소의 구제역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에 리드와 캐롤이 확률의 원인도 그런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속하는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리드는 바빴기 때문에 캐롤을 아반으로 보냈다. 그런데 그는 퀴테라스가 실험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성가셔졌다. 퀴테라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캐롤은 확률에 걸린 환자들의 피를 뽑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퀴테라스는 캐롤이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하지 하도록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 때문에 아바나 사람들은 분노했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경솔하게 분노한 것을 보고 화가 난 그는 리드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이 캐롤을 멈추게 했을까? 아니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는 확률 환자의 혈액을 손에 넣었고 그 혈액을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도자기로 된 여과기에 걸렀다. 그런 다음 여과기를 통과한 액체를 면역이 없는 세 사람의 피하에 주사했다. 그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짜잔. 그들 중 2명이 확률에 걸렸다. 그렇다면 확률은 구제역과 같았다. 확률의 원인균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고 도자기의 작은 구멍도 통과할 수 있었다. 리드는 그에게 실험을 멈추라는 편지를 썼다. 희생이 너무 컸다. 그러나 캐롤은 오염된 모기를 얻어서 마지막 가장 끔찍한 실험을 했다. 내 경우에는 한 마리의 모기에 물렸는데 며칠 뒤에 치명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나는 확률이 심한 정도는 모기에 얼마나 많이 물렸는가 보다는 개인적인 감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1901년 10월 9일 아바나에서 의도적으로
18일 전에 황열 환자를 물었던 8마리의 모기가 면역이 없는 사람을 물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은 가벼웠다. 캐롤은 의기양양하게 그를 마쳤다. 그러나 만약 그 환자가 죽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신만이 알 것이다. 그는 이상한 군인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위험한 신비를 광적으로 파고 들어간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용감함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거에 벌채 노동자였던 이 안경 쓴 대머리 연구자에게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한다. 그는 자원에서 모기에 처음 몰린 사람이었고 미국 병사들과 민간인 사무원 그리고 스페인 이주민들과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황열에 걸렸을 때 그의 심장이 멈출 뻔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6년 후인 1907년 캐롤의 심장은 영원히 멈췄다. 그리고 그 5년 전인 1902년 리드는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지만 너무나 지쳐 있었고 온 국민이 우리와 같은 걸서발차를 보낼 때에 명장염으로 사망했다. 나는 내 아내와 아직 어린 딸들을 떠나니 그는 에테르 마스크를 얼굴에 얹기 전인 친구인 키인에게 말했다. 아직 어린 에테르가 그를 마지막 꿈속으로 빠뜨릴 적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와 의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그들은 그의 아내인 에밀리 로렌스 리드 부인에게 1년에 $1,500의 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너지의 미망인과 캐롤의 미망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상원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은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상당히 큰 액수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인류를 위해서 그 실험을 견뎌냈던 오하이오 출신의 키신저는 어떠했는가? 그는 황열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115의 보상금과 황금 시계를 받도록 마침내 그를 설득해 장교들과 콜롬비아 병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황열에서 회복되면서 몸이 마비되었다. 그는 앉아서 황금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셈하고 있다. 그러나 행운이 있었다. 자신을 돌봐줄 좋은 아내를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 이상한 연구팀은 각자 자신들의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만나서 미생물 사냥꾼들이 이룬 놀라운 10년간의 역사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그들은 함께 일했고 1926년이 된 지금 지구상에는 6개의 피인을 꼽기도 힘들 정도로 황열의 발생이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죽음과 훈련이 싸웠던 브루스는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해야만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간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